이제 그 민정수석이죠. 민정수석으로 지금 조국을 앉혔지. 그죠? 근데 이제 그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앉혔을 때 이 조국의 의미를 사람들이 다 각자 해석했던 것 같아. 심지어 조국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아침에 동아일보가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 검찰의 수사권 지위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국 교수가 그걸 한마디로 잘랐어.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 지휘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랐단 말이야. 그런데 어제 오후에 문재인이 그동안에 이 민정수석실에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내용을 조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게 아침에 조국의 말과 저녁에 문재인의 말이 달라. 이걸 그냥 넘어갔는데 이거 그냥 넘길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조국도 JTBC에 나왔어. 내가 어제 뉴스를 못 봐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이 딱 그 민정수석이 되니까 되게 열광을 했잖아. 근데 왠지 난 좀 불안하더라고. 이유는 모르겠어. 어떤 논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왠지 조국이 민정수석이라는 게 딱 걸렸어.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총리로 내정받은 거나 뭐 임종석이 비서실장을 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걱정이 안 됐는데 조국이 민정수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조국 교수를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질이 있냐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해.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의견을 너무나 쉽고 분명하게 표현한다는 거야. 그런데 민정수석이 해야 될 일은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 검찰과 대통령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소위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 주변의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그 단속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면 그게 도리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너무나 분명한 사람은 상대가 쉬워. 내가 볼 때 민정수석 같은 사람은 드러나게 자기 속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봐, 난. 가령 그 시진핑과 문재인이 통화를 할 때 문재인이 시진핑한테 그 사드에 대한 보복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까지만 나오고 시진핑이 뭐라고 답변했다는 없대잖아. 이건 뭐냐? 시진핑이 인정도 안 하고 부정도 안 했다는 거야. 그게 중국의 어법이라는 거지. 쉽게 인정하거나 쉽게 부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많은 가능성을 놔놓고 바둑을 두듯이 문제를 해결해 간다는 거지.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 조국 교수는 어떤 바둑형 인간이 아니야. 문재인은 바둑형 인간이거든? 문재인이나 박원순은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야. 근데 조국, 안희정, 이재명 같은 사람은 오목 두는 스타일이야. 장기? 조국이나 안희정은 장기, 이재명은 오목. 그래서 나는 민정수석은 그 굉장히 민감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예. 나는 그 민정수석은 신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 표현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제 어저께 동아일보에서 그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단칼에 잘라버렸잖아.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라고 잘라버렸어. 근데 왠지 웃기긴 하면서도 걱정이 됐어. 역시 저녁 때 문재인이 왜 그 정윤의 문건에 대한 수사가 중단됐는지 조사해라 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치? 왜 정윤의 문건을 조사하다 말았는지 조사해라 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건 뭐냐? 민정수석이 수사에 개입하란 얘기야. 그러면 지금 문재인의 길과 누구의 길이?
조국의 길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 거야. 정윤의 문건. 그죠? 정윤의 문건을 왜 덮었는지 조사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뭐라 그랬지? 조국 정윤의 문건 세월호 조사방해 재조사하겠다. 그러니까 정윤의 문건과 세월호 조사방해 국정농단에 대한 조사를 방해한 부분을 문재인이 총체적으로 조사하라고 그랬어. 조국한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조국이란 사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인 것 같아. 그 부정부패하지 않고 꼼수를 두지 않고 원칙대로 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요. 조국이. 근데 이 사람을 지시하는 문재인의 수를 완벽하게 읽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 문재인은 지금 문재인이 생각한 조국의 역할과 조국이 생각한 자신의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 민정수석의 역할이 조국이 바라본 거랑 문재인이 바라본 게 달라.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을까요? 난 문재인이 맞다고 봐. 왜냐?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해봤으니까. 그치? 조국과 문재인 중에 민정수석에 대한 역할이 달랐어. 그러면 누가 맞냐? 문재인이 맞는 거야. 왜? 문재인은 민정수석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시를 내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요 두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번에 박형철을 부패에 대해서 감시하는 비서로 삼고 조국을 민정수석으로 삼은 것에서 내가 읽은 건 뭐냐면, 지금 문재인이 사인을 보낸 거야. 강력한 사인. 뭐? 그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에 대한 강력한 의사를 표명한 거라고 나는 봐. 그러면 왜 문재인은 대놓고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라고 직구를 던지지 않았을까? 왜일까? 지금 아직 검찰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문재인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직구로 던지지 못하는, 공수처를 직구로 던지지 않은 이유는 지금 공수처를 위한 밑밥을 깔고 있다라고 난 느껴. 그리고 근데 왜 직구를 빨리 안 던지냐 하면 검찰에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 왜? 공수처는 곧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견제야. 그리고 이건 너희들이 제대로 못했어 라는 비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검찰이 반발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신중하게 다가가는 거야.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왜 정윤의 문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됐냐? 왜 세월호에 대한 조사를 방해했냐? 이건 뭐냐? 한마디로 검찰의 결정적 잘못을 똑바로 쳐다보고 질문한 거야. 이게 뭐냐? 내가 볼 땐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검찰에게 너네 이거 잘못했지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닐까? 대놓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다. 이게 노무현식이야. 노무현이 약속대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노무현식이라면, 문재인은 내가 그랬잖아. 노무현은 장기를 두는 사람이고 문재인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다. 장기는 누구나 그 수를 읽어. 그런데 바둑은 두는 사람 마음이야. 두는 사람 마음에서 바둑의 길은 수만 가지야. 나는 조국 같은 사람은 장기 두는 사람이라고 보거든. 조국이나 노무현은 수가 보이는 사람이야. 근데 문재인은 수가 다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내가 볼 땐 지금 그 부정부패 비리로 박형철을 안 치고 조국한테 저걸 조사하라고 얘기한 건 지금 두 가지 압박이야. 야, 검찰, 지금 너희들을 박형철이 보고 있어. 박형철이 누구야? 누구보다도 검찰을 잘 알아. 그런데 부패 비리 감시하는 비서를 박형철이 한다는 거야. 자, 검찰 꼼짝 마. 너네 헛짓거리 하지 마. 그런데 그걸 아주 정중하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
자, 왜 조사가 안 됐는지, 그러니까 그때 왜 수사를 덮었는지 조사해라. 이건 다이렉트로 검찰이 모의했던 우병우 라인이 공동으로 공모해갖고 대충 덮고 넘어간 가장 지저분한 그 뚜껑을 열은 거야. 뭐니? 박형철이 보고 있고 조국이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대. 여기서 검찰이 근데 검찰이 여기서 확 치고 나갈 명분이 있어? 없어. 분명한 자기들의 잘못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라는 추측이지. 예. 라는 추측. 근데 정확하게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어. 뭐 동네 아줌마가 동네 아줌마가 읽으면 얼마나 정확하게 읽겠어. 예.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나는 조국 카드가 어떻게 보면 조금 걱정돼.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문재인의 파격 행보, 문재인이 주로 비문들을 막 배치하면서 파격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보여주는 거는 좋다. 근데 난 좀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뭔가 파격적인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권위를 타파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 권위를 타파하려다가 아예 그 권위 자체가 무너져 내렸어.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는데 권위를 잃어버렸거든. 그래서 지나친 파격보다는 파격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수를 배치해둘 필요가 있다. 어쩌면 문재인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파격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의 주목을 끈 다음에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건 두 가지가 아니었을까. 조사 왜 덮었어? 그때 정윤회 건 왜 덮었어? 세월호 수사 왜 안 했어? 야, 박형철, 주변 한번 둘러봐. 혹시 누가 잘못한 사람 있나 한번 둘러봐. 라는 소설이지.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보면 알겠죠. 예.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노무현의 실패를 기억해야 돼. 노무현 때 어떻게 실패했는가. 막 지지율이 높다고, 이명박의 지지율은 7.47, 문재인의 지지율은 74%. 이게 노무현이 망한 지름길이었어. 일희일비하지 마. 쟤네가 띄워줄 때 겸손하고, 끌어잡아 당길 때 들고 일어서는, 내가 옛날에 노무현 때 가장 화가 났던 게 그 지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던 게 그거야. 조금 띄워주면 그냥 기고만장해갖고 지랄 발광을 하다가 조금만 밟으면 확 완전히 그냥 바닥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야. 그게 노무현을 우습게 보이게 했어. 나는 문재인의 지지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나는 문바가 아니니까 내가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요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들이 띄워줄 때 진중한 모습, 그들이 짓밟을 때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걸 견지해라. 그래서 언제나 그러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라. 그래야 함부로 얕보지 않아. 지네들이 띄웠다 죽였다가 쉽다라고 보잖아? 그럼 얕보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지네들이 띄운다고 좋아하고 밟는다고 슬퍼하잖아. 그럼 얕보이는 거야. 띄울 때 수상하다라고 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막 언론에 나와. 그치? 동시에 여러 개 언론에서 나를 막 띄워줘.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왜 날 띄우지? 라고 의심을 하잖아. 또 막 나를 밟아. 그래서 망치 부인 패소.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러니까 나는 평균치를 유지하는 거지. 지네들이 띄운다고 교만해지지 않고, 지네들이 밟는다고 가라앉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문재인을 위해서 문재인 띄운다고 덩달아 좋아하지 말고, 문재인을 밟는다고
덩달아 기죽지 말고 밟으면 치켜 세우고 띄우면 잡아당기는 그런 평정심을 유지해라. 그래야 얕보지 않아.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우리 초등학생 사과 요구한 초등학생에게 사과합니다. 안철수가 책가방 메고 다니면서 초등학생처럼 굴었다라는 표현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지혜로운 초등학생들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 여러분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말을 잘할 수 있으며 훨씬 더 성숙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안철수를 초딩에게 비유해서 초딩 여러분의 자괴감을 들게 하고 모욕감을 느끼게 한 점을 심심하게 사죄드립니다. 정식적으로 사과 방송했습니다. 네. 자, 또 얘기할 거 있나? 뭐 이 정도?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 문재인 1호 편지 스텔라 데이지오 7시간의 의혹 여기도. 예. 스텔라 데이지오의 유가족들이 스텔라 데이지오에 대한 수색을 멈추지 말아달라고 첫 번째 편지를 보냈다는. 전국의 지금 국민들이 문재인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렇게 기대가 큰 상황은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큰 기대감에 들뜨지 마시고 너무 칭찬해준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띄워주고 칭찬해줄 때 겸손한 모습을, 그리고 짓밟고 죽이려고 할 때 함부로 죽을 수 없는 모습을, 강인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5년이 지나고 진짜 자랑스러운 정부라고, 부끄럽지 않은 정부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재인 정부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수 없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언제나 평정심을 유지하고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교만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경쾌하고 친절하게 강인하고 겸손한 모습을 동시에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야, 너무 어렵잖아. 그냥 문재인처럼, 지금 보여주는 문재인처럼 그냥 가면 된다. 그리고 문재인 밑에 있는 사람들 항상 말 조심해라. 나는 문재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기자들을 만나고 소통을 많이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해요. 근데 자기 의사 표현을 할 때는 문재인처럼 생각하기 바래요. 내가 곧 문재인이다. 문재인 정부에 소속된 사람들이 자기가 곧 문재인이야. 당신들의 말 한마디의 실수가 문재인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문재인이라면 뭐라고 말할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세로 소통했으면 좋겠다. 물론 문재인에게 직언해야 돼.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직언은 하되, 기자들을 만날 때, 외부인과 소통할 때는 내가 문재인이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문재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판단하고 신중하게 얘기해 주길 바란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대중은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아. 아주 작은 실수로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인기예요. 내가 오바마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오바마의 지지율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건 끊임없는 실천과 강인한 겸손으로 유지해왔기 때문이야. 나는 문재인이 드물게 인품이 강인하고 겸손하다고 봐.
그래서 나는 문재인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누구만 잘 단속하면, 밑에 있는 사람만 잘 다스리면 문재인은 성공한 정치인이 될 수도 있다. 나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나는 박근혜의 정치가 성공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박근혜가 실패한다는 건 그만큼 그로 인해 국민의 희생이 크기 때문이다. 내가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했던 말이야. 나는 이 말을 문재인에게 똑같이 하고 싶어요. 나는 문재인이 성공하길 바래. 그래야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세계 평화를 우리 손으로 지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멋진 팀워크를, 문재인과 국민이 멋진 팀워크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강인한 겸손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모습이 강인한 겸손이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매니저님들 수고하셨고요. 오늘 자발적으로 업을 해주신 6,540분께 감사드리고, 업을 안하고 도망간 500명은 오늘 밤 난처한 일을 당할지어다. 그리고 꿀잼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한 분 한 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분 나빠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치 부이는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히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후원 못해서 미안하다 말하지 마세요. 이 길고 재미없는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이 진정한 후원자입니다. 이 방송을 녹화 떠서 유튜브와 팟캐스트에 올려주시는 우리 6분의 업로더분들 감사를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고소고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중계방 올릴게요. 본방으로 오세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본방입니다. 예, 자, 녹방 갈게요. 예. 막을까봐 묻었어. 주민들은 여기 관리를 주민들이 경비해 주시거든요. 안 막아요. 경찰을 막았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 기름 운영이 필요가 없는데 라고 했을 때 난방유라고 하고 우리가 그 다음날 바로 성명서를 냈죠. 난방유는 너희 난방유는 지금 LPG인데 그 대량의 기름이 어디 필요하냐 얘기했을 때는 뭐 끝까지 난방유라고 했었고요. 끝까지? 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 구식차 숨겨 들어왔을 때도 난방유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게 2,800리터거든요. 그 드럼통 14개 분량, 200리터 분량통 14개 분량에 휘발유 3통, 그 경유 11통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난방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방유고 그 안에서 쓰이는 이제 수송용 기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럼 발전기에 들어가는 건 어떤 기름인지 아세요? 발전기에 들어가는 거는 정확히 모르고 그 사드 운용에 들어가는 거는 항공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드 장비에 들어가는 항공 그 기름이 아니고 사드 배치를 운용하는 사드 배치 공사 장비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예전에 저희 미군 차량 그 페이로더라든가 그 공사용 그 장비가 헬기로 몇 번 날라졌고, 그 다음에 저쪽 월명리 쪽으로 해서 페이로더라고 하는 큰 공사 장비 2대가 들어갔거든요. 앞에 포크레인 달려있고 뒤에 뭐 이렇게 푸는 장비가 달려있는 그 복합 장비가 들어가는데, 그 장비 운영에는 결국 경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량의 그러니까 그 기름의 용도가 그러니까 어떤 발전기 그 사드를 돌리기 위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항공유라는 게 들어가고 지금 이제 사드를 놓기 위한 건설 공사 장비 그렇죠. 그 용에 기름이 들어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겠네. 대량의 기름을 너희가 지금 쓸 데가 없다. 물론 쓸 데가 있다라고 해도 그 기름이 어떻게 쓰일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물론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미군이 쓰는 기름과 국방부에 쓰는 기름 명확히 갈려져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갈려져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솔직히 그걸 누가 압니까?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 그 국내에서 저기 육지 공사 비용 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기름이 들어간다는 게 맞는 그리고 거지. 그때 당시에 그 3월 29일, 28일, 29일 들어간 때는 대량의 기름이 쓰일 데가 없어요. 그만큼의 그 기름 탱크 10,000리터짜리 기름 탱크가 들어갈 만큼 쓸 데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해명을 하라고 해도 난방유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부식자 들어갔을 때 그럼 그 기름 어떻게 쓰냐 어디다 쓰냐 지금 이렇게 날씨도 따뜻한데 어디다 그러니까. 쓰냐라고 했을 때 그 지하실에 그 너무 추우니까 지하실 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장병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난로 있잖아요 조그만한 네. 난로 거기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인다. 경유를 네, 뭐 등유 이제 뭐 백등유도 경유로 뭐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거기에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쓴다고 해도 2,800리터를 거기다 다 쓴다고요. 길에 다 텐트 치고 뭐 길에 텐트 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300명 대우가 있으니까 사실 이 300명 대우가 몰려서 길에 앉으면은 그거 밀어내기 힘들거든요. 근데 사실 26일 날은 저희가 여기에 1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 갑자기 당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 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그러면 5월 1일 날은 무슨 노동단체들에서 또 지원을 나왔었겠네요. 노동단체들에서도 지원 나왔고 전국 단위 조직에서 왔어요. 네, 전국 단위 조직에서 왔는데 어쨌든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더 사람이 있었으면 이렇게 쉽게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죠. 그리고 분당국에는 물국만 생기죠. 물국만 생기죠. 우리나라 장비도 아니고 미국의 장비를 그리고 이미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MD 체제를 위한 장비라고 하는 것이 이미 판명된 장비를 그렇게 들여놓겠다고. 그리고 여러 언론에서 통해서 보면은 미국에서 그날 26일 날 미국에서 무리해서 들여놓겠다라고 한 게 아니래요. 아니라는 그러니까.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정부에서 요구해서 들여놨다라는 거거든요. 이 교무님 되게 나이가 젊어 보이시네요. 예. 어떻게 되세요? 35. 35. 네. 그리고 원래 이 그 사드 문제가 생기기 전에 또 이렇게 이런 좀 자주 국방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요? 저는 지금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라고 하는 원불교 이제 올해 발령을 받아서 왔고요. 이제 그 전에도 시민사회 운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은 있어요. 그러셨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전국적인 원불교에서는 이번 문제에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 지원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을까요? 이 교단이라고 하는 그 전국단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게 종교적 차원에서 종교적 그 입장 표명을 하기는 힘들어요. 워낙 많은 이해 관계자들이 교도분들로 계시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계세요. 입장 표명을 적극적으로 사드 반대한다라고 표명하지는 못하지만은 일단 중앙 차원에서도 그리고 전국 교당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지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그래요. 그래서 매일매일 지금 그 교화단 2단씩 다 와서 지키고 있고. 그것도 전국적으로 합의가 돼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만약에 여기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원불교를 통해서도 소식이 전파될 수 있겠네요, 전국적으로. 그렇죠. 이제 여기서 뭔가 상황이 발생되면은 30분 안에 이 대구 경북에서 교무님들이 모이게 되어 있고 3시간 안에 전국 단위에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30분 안에 경북 단위에 그 원불교인들이 모이고 3시간 안에 전국에서 모이게끔 네트워크가 짜여져 있다. 근데 소름이 쫙 근데 사실 그거가 낫다. 국민안전처가 무슨 안 되는데 국민안전처보다 지금 나은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당일날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막아버려. 싹 막혔어요. 여기 도로가 IC부터 해갖고 싹 막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함께 얼마만큼 머물러 주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 IC부터 그날 막았어요. 네, IC부터 제가 막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날 안에 있어서 어디서부터 정확히 막혔는지. 그렇지. 그러니까 안에서는 IC부터 왜 안 오나 했을 거 아니에요. 바깥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파악은 되죠. 아, 막혔구나. 막혔고. 네, 막혔구나. 그래요. 아주 너무나 애쓰셨고 그 참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을 지켜본다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뭐라 그러나 그 벌어지는 일을 그냥 막 겪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막아내는 거야. 근데 이게 지나면 지날수록 그 상황이 자꾸만 상처가 되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이러면서 되게 마음에 절망감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종교인이시니까 좀 다행이다 싶은 건 절대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절망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는 거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같이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기도보다도 연대가 더 필요하죠. 기도는 저희들 마음 하는 거고요. 그날 저희 8월 2일 날 이렇게 800명 모였을 때 우리 분야회장님께서 어떠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편안히 잘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3월 1일부터 매일같이 경찰차가 매일 아침 7시면은 경찰차가 수십 대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때는 헬기가 헬기 한 번 지나면 아까 헬기 지나갈 때 보였죠? 못 봤어요. 아, 계속 보셨나요? 계속 계속 헬기가 지나가면은 여기 집이 울려요. 그런 상태에서 거의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잠을 못 자고 계속 그랬다가 800명의 사람들이 이곳 마을에서 함께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원불교에서는 그래요. 구시대에는 기도나 이런 거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실지불공이라고 하거든요. 실지불공. 진리불공과 실지불공은 나누는데 실지불공은 말대로 몸과 입과 마음을 몸을 실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기도보다도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불공이 앞으로 시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사람들의 치유와 어떠한 이 사람들이 함께 그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발걸음이 더욱더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요. 이게 사실 지금 대선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먹은 거예요. 초전에서 뭐 홍준표가 압도적으로 나왔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뭐 이 초전 사람들은 사드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 아니냐. 되게 이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와야 된다고 왔더니 그게 아니었던 거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성주를 오지 않고 잊으면 안 된다. 여기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들은 사전투표로 다 했는데 그거도 증명이 안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놈들이 했던 것만 지금 죄송합니다. 남아있는 분들만 표시가 되면서 오해를 받으니 얼마나 억울했겠어. 어머님 그래도 이렇게 또 놈이라고 나와 있는 표식만을 퍼센테이지만으로 해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여기 당원들이 그 새누리당 당원이 2만에서 15,000이라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대 대선 때 84% 지지율이 나오던 데가 50%가 나온 거예요. 30%가 줄은 거예요. 그렇죠. 4년 사이에.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뭐 특별한 게 뭐 세대 교체가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들이 4년 사이에 30%가 줄었다는 거 하는 거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왜 그 과정은 보시지 않고 50%가 나왔다는 것만은 보시는 건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와서 그날 할머니들이 26일날 토해냈던 그 울분의 영상을 보시고 저는 진짜 제가 선거 때 못 오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일제시대냐 싶은 거예요. 뭐 너무나 속이 상하고 미안하고. 할머니가 그러세요. 6.25 때도 6.25 북한군도 이렇게는 안 했다고 얘기하시고 6.25 때 이게 아니다. 이웃 사람들 그렇게 너무 어색해서 와서 밥을 이게 먹고 지금 우리 한국 구인맥을 안 돼. 안 그랬지. 소자를 얼마나 대우 잘하고 이래 했는데 이거 하는 거는 처음이라 가야 한국이래. 남자 부인 뭐 너희가 오면 뭐 바닥 들던데 사람 믿어가 저 교무님도 단타치가 이제 안 와가지고
성주 국민들 그리고 250일 이상의 김천 시민들의 그 싸움 과정을 보시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없어요. 오늘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실 거 없어요? 위에 노성하고 있죠. 저 위에 그 진박교. 철학이도요? 네. 네, 철학이 나오고 지금도 있습니다. 계시죠. 네, 그렇죠. 가보실래요? 예. 그 교무실 하여튼 오늘 교무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거 없어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저희들을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들 힘없는 우리 많이 좀 도와주이소. 어머님이 요번에 배우님들은 저기 거기 오시래요. 네, 내가 보게 되네. 못 살았다. 못 살아서 학교 가가지고 오늘 와서 도와주는 바람에 거의 힘으로 살았어. 제가 지난번 여름에도 어머니 와서 뵌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안 다치셨어요? 다치진 않았어. 다치진 않아요? 근데 여뭐 까두면 멍들고 한 게야 뭐. 할머니도 멈추시고. 여 이만치 멍이 시부러이 들었대. 뭐 이래 안테프럼 그거 가득 내려봐. 이는 거는 다리는 많이 다친데 이는 거는 다친 것도 아니다. 감이 밖에 내다 나고. 며칠 전에 그 일 겪으면서 어떠셨어요? 막 죽을 파이지 뭐. 그날 막 들었네 막 군 회장도 그날 뭐 부탁 들어내고 이খানে 막 바틀리가지 이반 바틀리가 이 지금 다치셔서 다 입을 뺐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방아가 다 뺐어. 그렇게 딱하니 그래. 아까 그 마스크를 쓰고 계신 게 그래 많이 다쳐서. 기어가 있나 이빨이 없어가. 구인들 막 이카는 바람에 막 박아내도. 아니 지금 부녀회장님 이가 다 뽑혔다고요? 흔들려가지고 부딪혀. 그래가지고 뭐 흔들흔들 걷는데 뭐. 여러분 조금 아까 마스크를 쓰고 얘기하신 게 그날 그 군인들한테 가격당해서 앞니가 다 빠지신. 그렇지. 그래가지고 뭐 가고 싶었어. 나를 꺼나는 거야.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를 꺼나는 거 내다보고 그 아무지로 나는 그래도 이렇게 안 돼. 나 꺼나는 애. 그 속에서는 나 꺼나는 애. 서로 끌어안고 울다 본 게. 그래서 어머님을 지켜드리다가 부녀회장님이 나가셔가지고. 할머니 이름 안 베낀 거라는 병거리 가다. 못 봐, 뭐, 버뜩버뜩 들여내고, 막. 내가 힘들어. 저거는 뭐, 막, 5급여를 막, 양주 뱅도로 가면, 교문님들하고 가운데 정해놓고, 저거 멋대로 지랄하고, 거의 막, 난 어찌 됐지? 노인네들은 뭐, 막, 발픽이나 죽기나, 그래, 할매 하나 여박아가 지방 아주, 저, 경산 병원에 있다. 나 때문에 막 얼마나 살을 못 살아. 얼마나 억울하겠어. 부자가 보기는 5분에 참을 최도 대통령 우리 몸 도와주마 참말로 대통령가 말다 막 우리 그래 생각한다. 할머니는 문재인 뽑으셨어요? 그렇지 도와준다 해서 뽑았다. 근데 또 이거 일본 자꾸 찍어가지고 이거 실패 봤는데 이거 실패 안 몰라가면 모르겠다 이겠다. 할매들 뭐 딴 거 있나? 옛날에 배운 게 있나? 뭐 있노? 옛날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한 겨우 먹고 뭐 했잖아 우리는. 그래가 자식 때린다는 얘기하지 감히. 어머니 제가요 사드 이거 막아내자고 계속 떠들게요. 아무 걱정하지 우리도 마시고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저도 성주 시장 하던 줄로 했는 게 이때 이때. 그러니까. 엄매가 1년 아이가 1년. 그러니까 이게 작년 7월부터 이게 웬 난리예요. 이게 막 무조건 막. 제가 이제 그동안 선거 때문에 많이 못 왔는데요. 제가 또 자주 올게요. 이제 막 박근혜 당은 무조건 다 쫓아내고 세당 만들어. 세당 만들어. 그건 막 전부 막 구까지 전부 다 쫓아내. 여러분 우리 보셨죠? 피난문 만들어주고 군수로 하면서 우리 한번 업주 한번 말 한마디 업주 한마디 오늘 그래. 그래 군지끼리 보내놓은 거 그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 그죠? 그제 자 그럼 우리 저 다음으로 또 저희 물품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건 뭐냐면 이게 지금 전국에서 온 저기 네. 후원 물품이죠. 네. 이게 지금 자 여러분 이게 전국에서 우리 그 초전이 이 소성리 그 저기 투쟁본부로 보내주신 구호 물품들이랍니다. 후원 물품들. 지금 여기서 아까 보셨겠지만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뭐 물, 그 다음에 뭐 휴지, 그리고 무슨 이제 컵라면이라든가 이런 부식들, 간식들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계속 이 싸움이 이게 철회될 때까지는 네.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한테 네. 말 잘하죠. 대통령한테 말 잘하고. 이제 대통령이 안 달랬나? 그렇죠. 우리 네, 맞아요. 편하게 살게 안 살게 네. 뭘 많이 해줘서 편한 게 아니고 마음만 불어나고 이거 맘만큼이라도 더 편하게 살아야 진짜. 그럼요. 그렇게 우리 해야죠. 대통령한테 큰 거 바라는 거 아니다. 네. 서로 이제 국민들 편하게 살게. 그게는 해주면 다들 보내야 돼, 첫째. 국민들 그 땡겨봐라. 그날 타고 올라가면 미국인 웃으면서 우리 보고 이렇게 올라가면 헛배가 얼마나 들리잖아. 막 물병이 이걸 가지고 막 그대로 막 던지 부사한다고 막 던지. 이거 깨져가지고 차가 깨져나. 어머니, 우리 새 대통령한테 그 소성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우리 어머님의 목소리를 우리 지금 이걸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한번 하죠. 네. 자, 어머니, 그 우리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 어머니께서 문재인 당선자를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새 대통령에게 어머님이 혹시 바라시는 게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 대통령 왜 끼나 우리는 협조를 다 했습니다. 대통령 협조를 했으니까 우리 편하게 잘해주이소. 사드 보내고 사드 우리는 보내고. 사드가 제일 문제입니다. 옆 밑에서 네. 그것만 보내주면 대통령 환영합니다. 대통령 환영합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잘 막아낼 것 같아요? 막아내야 되지 뭐. 왜 그는 대통령이니까. 그렇죠. 그거 못 막는다 하면 대통령 가면 아니지. 그렇죠. 안 맞아요. 맞습니다. 어머니 제가 저도 열심히 가서 노력할 테니까 예, 왜- 어머니 건강 조심하시고요. 왜 네. 그냥 막아 돌락하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게 원인게 네. 골짜기에서 음식을 편하게 사노. 자 여러분 그동안에 인터넷에서 성주가 사드 찬성한다는 동 홍준표 많이 찍었다는 니들 딱 기다려. 전부 거짓말이야. 너네 그놈의 다 죽었어 이제. 어이야. 딱 기다려 거기서. 여기 나와 그놈의 새끼들. 그러니까. 전부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만. 우리 오븐 안 찍었다 가나? 예. 그러니까. 지가 안 찍었는데. 그니까. 자 여러분 보셨죠? 예. 자,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예. 왜 이거는 엄마, 네. 내 잠구. 네, 네. 자. 엄마, 내 잠구. 아, 내 잠구. 그 분회장님 이를 다치셨다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신 걸 제가 몰랐어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제가 또 다시 또 오겠습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처 택채위에서 네. 그 식사 안 하신다고 하셔갖고 샌드위치나 햄버거 중에 어떤 게 아니요, 저희가 저녁을 금식하느라고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아,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조심히 네, 고맙습니다. 네. 님들도 만나 뵙고 그리고 이 헬기로 그러니까 수송기로 지금 이제 이 수송기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는 장면도 이제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저 수송기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기 오면 바로 문 내리고 찍으면 되니까. 하루 종일을 투자해서 확인한 가장 중요한 사실 같아요. 역진으로 넘어갔다, 성주로 넘어갔다, 사장님? 길이
여기 옹송리로 초전. 아니다. 이력 나 길을 좌측으로. 좌측으로. 아직 참외가 안 나지. 참외는 5월 돼야 나지. 나요. 벌써 나요? 네.